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평일의 시작 월요일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어떻게 즐거운 주말 잘 보내셨나요? 지난 주말간 비가 거세게 왔습니다. 이제 태풍 하나가 지나갔는데 또 하나의 태풍이 북상 중이다라는 소식들이 나오고 있죠. 운전하시는 분들은 항상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면서 과연 월요일의 아침엔 어떠한 소식들이 나왔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새벽간의 갑작스러운 급락세가 이어졌습니다. 24,300달러까지 상승했던 암호화폐 시장의 모습이 갑작스럽게 600불, 800불이 하락을 하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던 투자자분들 꽤 계시지 않으실까 싶은데요. 일단 코인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1.64% 하락한 23,293달러를 나타내고 있으며 2위의 이더리움의 경우는 1.28% 하락했습니다. 1677달러. 6위의 리플 XRP의 경우는 2.05% 하락하면서 0.38달러. 8위의 에이다의 경우는 1.63% 하락하면서 0.51달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더미넌스, 이더리움의 더미넌스에 각각 41.2%, 18.9%를 나타내면서 여전히 강력한 시장 지배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선물 투자자분들은 현재 포지션을 어떻게 나누고 있을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비트코인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경우는 롱 포지션이 다소 우세합니다. 60% 정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더리움의 경우 또한 롱 포지션이 52%로 우세하네요. 리플 XRP의 경우는 53.46%로 마찬가지로 롱 포지션이 우세하며 에이다의 경우만 이제 숏 포지션이 다소 우세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에이다의 경우는 이 바실 하드포크가 계속해서 지연되면서 이번에는 언제 딱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더욱더 하방 압력이 가해질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외에 대다수 메이저 코인들의 경우는 지금 소폭 하락을 했지만 오히려 단기적으로 더욱 상승을 위해 길을 모으고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에 현재 국제 정세를 보았을 때 정말 다양한 소식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계속해서 심화되는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얼마 전 러시아의 외교부의 경우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젤렌스키의 지도 아래에서 해방시킬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며 마치 이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우리가 도와주겠다, 즉 이 말은 전쟁 초기에 이야기를 했던 돈바스 지역 점령 외에 우크라이나 자체를 먹어버리겠다라는 선전포고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러시아가 거의 50여일 만에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에 대한 공격까지 감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오늘 하나의 새로운 소식이 나왔는데 바로 이 젤렌스키가 도네츠크 주민들에게 강제 대피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포로 수용소에 우크라이나 군 53명이 폭격으로 숨졌다. 젤렌스키는 러시아의 고의적인 전쟁 범죄이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지원 무기로 공격했다, 서로의 탓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내용을 한번 보게 되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동부 돈바스 지역 도네츠크 주민들에게 강제 대피 명령을 내렸다, 이렇게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지난달 초 돈바스 루안스크가 사실상 점령된 데에 이어서 도네츠크도 러시아군이 장악할 위기에 처한 것이다. 도네츠크까지 러시아가 점령하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명분으로 내세운 돈바스 장악에 성공하게 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심야TV 연설에서 더 많은 사람이 도네츠크를 떠날수록 러시아군이 살해하는 사람이 줄어들 것이라며 긴급 대피를 촉구했다고 하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는 당신들을 도울 것이다. 사람을 최대한 구하고 러시아의 테러를 최대한 억제하는 데 가능한 모든 걸 다하겠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난 2월 당시이죠. 이때 당시만 해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렇게까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고 러시아조차도 예상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중장기적으로 이번 연도 안에는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많은 분석가들이 한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전쟁이 마무리될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에 더욱더 심한 리스크가 지금 확산이 되면서 포착이 되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세계 최강대국이라고 불리우는 미국의 3인자 하원 의원장인 펠로시 의원장이 대만을 방문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며 미국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었는데요. 새벽에 소식이 나왔습니다. 바로 이 소식이 나왔는데 이 펠로시가 순방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에 중국은 불장난 말라 강성 농객은 비행기 격추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비행기 격추는 펠로시 의장이 탄 비행기를 격추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일단 내용을 보게 되면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31일 한국,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순방 일정을 시작을 했다. 다만 펠로시 의장은 순방 대상국이 4개국이라고 트위터에 올린 뒤 대만이 방문국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 보안상 이유로 말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미국과 중국은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 여부를 둘러싸고 갈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중국은 시진핑 국가 주석이 지난달 28일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불장난을 하면 스스로 타 죽는다라고 경고한 데 이어서 공개석상에서 똑같은 말로 미국을 위협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중국 일각에서는 중국군이 펠로시 의장이 탄 비행기를 격추할 수 있다는 주장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또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어떤 나라는 대만 관련 중국의 주권에 대해 끊임없이 이의를 제기하고 대만 해협에서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며 중국의 주권 수호 의지와 능력을 과소평가해선 안 된다. 관련국이 불장난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대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의 국제적인 위기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경제 상황들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에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러한 조치도 취했습니다. 반도체 장비를 중국에 수출 금지하는 게 14나노미터 이하로 강화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이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의 첨단 반도체 개발 차단을 위해서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나섰다. 지난주 의회를 통과한 반도체 육성법이 중국 내 첨단 반도체 투자와 공장 증설을 금지한 데 이어 수출 통제 고삐를 쬐면서 중국의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둔 국내 기업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미 상무부가 미국 모든 반도체 제조 장비 업체의 중국 수출 제한 기준을 10나노미터에서 14나노미터로 강화했다고 하는데 이제 반도체 회로 선폭이 줄어들수록 정보 처리 속도가 빨라진다고 합니다. 즉 성능이 안 좋은 것만 팔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듯이 이제 삼성과 SK 하이닉스도 이 관련 내용과 영향을 파악 중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게 생긴 것이죠. 이제 미국의 경우는 당연히 이제 대한민국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잘 생각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중국 같은 경우도 너네들 반도체를 가장 많이 팔아먹는 국가가 어디냐? 중국 아니냐? 너네가 만약 미국의 편에 선다면은 너네들은 경제적으로 자살을 하는 것이다 라는 강한 이야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마치 우리나라 이제 역사를 보았을 때 광해 당시에 명나라와 청나라를 앞두고 가운데 있는 중립 외교의 상황이 갑자기 생각이 나게 되었습니다. 참 지금이 중립 외교가 상당히 중요할 때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이제 하나의 소식이 또 나왔었습니다. 바로 이란 동부에서 국경 수비대와 아프간 탈레반의 교전이 발생을 한 것인데요. 이란 동부 아프가니스탄과의 국경지대에서 국경 수비 경찰과 탈레반군이 7월 31일 서로 총격전을 벌였다고 합니다. 이제 새로운 도발적 행동으로 이란 국경 수비대를 향해 먼저 총탄을 발사했기 때문에 이란군도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이란은 그동안
아프간의 탈레반 정부에게 국경 수비대에게 현재 지정학적 경계와 국경선, 제한구역 등을 숙지시켜서 불필요한 충돌을 없게 해달라 이렇게 되풀이했었다고 합니다. 참 시간이 지날수록 전 세계의 전쟁의 광기가 이렇게 휩쓸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확산이 되는 것이 아니냐,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되게 될지 추가적인 내용 나오는 대로 바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부정적인 소식들도 나오고 있지만 다소 긍정적인 소식들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대규모 이체 소식이 발생을 했는데 8,600만 달러 규모의 USDT가 익명의 주소에서 바이낸스 거래소로 이체가 발생을 했습니다. 통상의 스테이블 코인이 암호화폐 거래소로 이체가 되게 될 경우에는 매수를 위한 시그널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지난 2022년 5월 발생한 루나 쇼크에 대한 모습, 소식들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저 처음에 발생했을 때는 강력한 공격을 막지 못한 암호화폐 시장의 프로젝트 중 하나. 근데 그게 시가총액이 너무 크고 메이저 탑10 안에 들던 코인이어서 더욱 화제가 되었구나 라고 볼 수가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구린내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고 있죠. 이에 검찰이 이러한 언급을 하였습니다. 검찰, 루나 시세 조작 마켓 메이킹 팀을 정조준했다. 끝까지 우리는 추적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 것인데, 이제 루나 테라 사태 피해자 소송을 대리 중인 한상준 법무법인 대검 변호사는 검찰 수사는 우선 루나 테라 사태에 연루된 마켓 메이킹 팀을 정조준했다며 코인을 띄우며 시세 조작에 가담한 MM팀 추적 결과가 수사의 포인트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앞서 국산 가상화폐 테라 루나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7일 여만에 종료를 했다고 하는데, 이 토큰포스트 취재 결과 서울 남부지검 금융범죄합동수사단은 지난 20일 시작한 복수의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27일 종료했다고 합니다. 합동수사단은 지난 20일부터 27일까지 업비트, 비썸 코빗, 코인원 고팍스, 지닥, 후오비 코리아 등 가상자산 거래소 7곳을 압수수색했다고 하는데요. 또한 신현성 티몬 이사회 의장 자택과 관계사인 커널랩스, 차이코퍼레이션, 더한코어 컴퍼니, 플렉시코퍼레이션도 압수수색 대상에 올랐다고 하네요. 이 밑에 내용은 이미 다 아는 내용이라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지나면서 이 루나 사태와 관련하여 정말 이상하리만큼 구린 내용들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권도영 대표의 코인들이 한 여성에게 계속 지속적으로 흘러 들어간 정황들, 그 여성이 또 그 코인을 현금화시킨 정황들이 포착이 되고, 루나 테라폼 랩스의 직원이 30억 원 정도의 코인을 횡령한 소식과 이 외에도 자전 거래를 통해 거래량을 부풀렸다, 1조 원 규모의 코인을 프리 마이닝한 정황들이 포착이 되며 백수에는 전혀 공개가 되지 않았다라는 이상한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 해커 집단인 어나니머스의 경우는 이 권도영 대표를 법의 심판에 무조건 세울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정부 또한 너네 그냥 좋은 말로 할 때 들어와라, 대한민국에 안 들어오면 인터폴에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 라는 경고까지 하게 되었죠. 지금 일각에서는 이 권도영 대표가 우크라이나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찾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만큼 과연 앞으로 어떻게 흘러 들어가게 될지 귀추가 주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이제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 관련 소식 오늘 충분하게 좀 나왔습니다. 일단은 이 소식이 나왔는데 4억 개의 XRP 그리고 추가적으로 5억 개의 XRP가 락업이 해제가 되면서 9억 개의 XRP가 락업 해제된 정황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참 이 락업 해제 또한 강력한 XRP의 매도 압력 소식 중 하나인데, 과연 이 락업 해제도 언제쯤 끝이 나게 될지. 하지만 이제 얼마 전에 전 CTO였죠. 이 제드 맥켈럽의 XRP 매도 압력세는 모두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히 기대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미 SEC의 위원장이죠. 게리 겐슬러에게서 하나의 소식이 나왔습니다. 네, 지금 암호화폐 시장 증시와 같은 방식으로 규제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 미등록 증권 소송이 리플사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실상 XRP에게 돌려서 말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장이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암호화폐 시장은 증권 시장과 같은 방식으로 규제돼야 한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는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은 주식시장과 같다. 구매자와 판매자를 하나로 묶는다. 이러한 플랫폼은 수백, 수천만 명의 개인 투자자가 중개자를 거치지 않고 플랫폼에서 직접 암호화폐를 사고 팔도록 지원한다. 개인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플랫폼들이 소비자 보호 기능을 제공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덧붙였다고 합니다. 이어서 암호화폐 거래소도 마켓 메이커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이는 당신이 토큰을 팔 때 플랫폼이 직접 이를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전통 증권 거래소는 이해상충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는다. 우리 기술을 사용한다고 해서 암호화폐 시장을 다르게 취급할 이유는 없다. 전기차 운전자들이 가스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전벨트가 필요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강조를 했다고 하네요. 추가적으로 지난달 현지 인터뷰를 통해서 비트코인은 주요 가상화폐 가운데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불릴 수 있는 유일한 가상화폐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시장의 감독 강화를 위해서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겐슬러 위원장은 이더리움 등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가상화폐에 대해선 언급을 아꼈다고 하는데요. 네, 현재 이 소식과 더불어서 추가적으로 볼 소식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제 리플의 변호사가 SEC 위원장 이 게리 겐슬러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비협조적이다, 사임을 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나온 것이죠. 자본시장에는 시장 무결성을 보호하고 사기 및 조작을 막기 위한 규칙이 있다. 회사가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 규정에 부합한 암호화폐 시장을 구축하면 사람들도 이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겐슬러가 트위터를 통해 밝혔는데, 이에 대해서 리플사의 변호사이자 존 디튼이 겐슬러 위원장은 암호화폐 거래소와 협력하지 않는다. 그는 암호화폐를 유가증권으로 간주하며 SEC가 이에 대한 관할권을 갖고 있다 주장을 한다. 우리는 그가 직위에서 사임하도록 단합해야 한다. 이렇게 트위터를 남겼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100%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참 시간이 지날수록 이미 SEC 게리 겐슬러에 대한 악의적인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초반에는 그 누구보다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빠삭한 인물이기 때문에 SEC 위원장으로 위임이 되게 되면은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 하는 기대감들이 많았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히려 더 많이 아는 것이 시장을 공격하는 데 참 유리하게 작용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까지 이제 부정적인 뉘앙스를 펼치지 못했다라고 보는 것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많은 시장 참여자들의 중론입니다. 특히나 이제 일단은 이 미등록 증권 소송이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암호화폐 시장의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가 정해져야 하는 것이 사실인데, 이러한 규제적인 문제들이 2023년 상반기 한 3월 안에는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한 8개월 정도 남았는데 과연 그 8개월 남짓한 시간 동안 우리는 앞으로 어떠한 모습을 볼 수 있게 될지, 암호화폐 시장이 지금과는 다른 또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인지 한번 충분히 기대해 보아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